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7월 18일 마감 시황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오늘 좀 차익 매물 좀 나타났던 하루였죠. 그러면서 실적에 좀 집중해야 할 시기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오늘 현대건설 실적 발표 나왔고 실적이 하나씩 또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좀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지금 6월에 실적 확정치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지금 분기 실적, 분기 수출 데이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지난 1분기보다 2분기 때 증가했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제가 주말 중에 한번 이 데이터 같은 거 한번 다 지금 체크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주도업종 관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테틱이라든지 리쥬란 이런 부분 될 수가 있고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제 전기 전력에서 변압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한번 쫙 체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분기 대비해서 Q2, QQ 대비해서 좀 더 소폭 상승했던 부분을 좀 추려서 그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이어져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두 개는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화장품에 대한 차익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아마 요게 조금 관세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일단 장중에 제가 확인한 뉴스로는 이게 미국 내에서 화장품에 관세 관련된 때리기 전에 미리 좀 사재기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거 또 자칫하다가 화장품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좀 더 파생이 퍼진 건지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요런 게 있었어요. 하나. 이제 베이징 테나머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원식 의장이 참석하는 걸로 이제 결정했다. 요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세론으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 그래요, 맞죠? 요게 맞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굳이 이게 세론으로 작용될 건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근데 좀 가능하긴 하죠. 지금은 화장품도 사실 거침없는 상승 속에서 언제 한 번은 좀 팔고 가야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오늘 또 영향을 준 것 같고 지금 금요일 패턴 한 주간 쭉 상승하다가 금요일에 일부 좀 차익 매물 좀 소화하는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네, 이런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3200선 어쨌든 하이닉스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 낙폭 없이 좀 지켜주는 흐름이었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합권 강보합에서 좀 마무리됐죠. 67,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수는 요 정도 선에서 좀 잘 마무리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역시나 지금 820선에서 안착되면서 마감해준 거는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도 외국인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고 다만 최근에 좀 환율이 다시금 올랐어요. 1390원대.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종목에 대한 부분 주도 업종 시장이 어쨌든 주도 업종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바이오를 흐름을 지금 잘 잡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 하나는 5, 6월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조선 방산 막 갈 때 그럼 다음에 지금 바이오는 무조건 그 순환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 가고 나서 여기도 분명히 이들이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 눌림을 받고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렇듯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 소화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야지 이 물량이 한번 소화돼야지 다음을 또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그럼 바이오 뭘 봐야 되지? 그래요. 실체 있는 부분 알트오젠 중심 잡았잖아요. 그래서 늦게라도 좀 가격 단가 차이가 있겠지만 40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없으시면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안내 드렸던 거고 그 외에 지금 유한양행도 후발주로 어제 급등 내었고 그리고 또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UBS에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 나왔어요. 명불허전 ADC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제가 또 알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마침 또 운이 그래요. 이거는 사실 운도 따랐죠. 그런데 이게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프리장 패턴
풀이장 때 이 장대 음봉 이거요. 개인들이 절대 못해요. 개인들이 이거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이장 이게 마킹이에요. 마킹 돌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돌파해서 추가 상승. 그러면 이건 15만 원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VRN 보르노이는 지금 봐야 될 게 VR 01나 VR 보르노이가 VR 코드가 있는데 이게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 01랑 010 요거에 00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1110. 그래서 보르노이도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실체에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가 지금 좋았기 때문에 10월에 그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가치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때 이제 또 빅딜 관련된 흐름이 기대감이 잘 녹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바이오 좋습니다. 바이오 지금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7월 중순 다음 주까지도 좀 긍정적 흐름을 우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시즌 돌아오면은 그때 또 잠시 좀 쉬어가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좀 하반기에 좀 키워 나가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알트리오 너무 좋죠. 지금 50만 원 돌파해서 공매도들의 쇼커버도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질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뭐 기간이 나왔을 때 그걸 좀 주고받는 물량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라든지 호가창 체크하면서, 근데 아직 나올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지금 어쨌든 그 렉나자 관련된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도 오늘 잘 또 추가적인 신고가 나왔죠. 그렇죠, 신고가. 그래서 요 흐름도 쉽게 못 깨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삭제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보자. 그러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30 돌파 전에 좀 흔들게 나올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또 올라서 지금 보시면은 6조 8천억이네요. 지속형을 롱샷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는 딱 실체 있는 부분만 보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밑에 그 아랫단 애들만 이제 가든 말든 그냥, 왜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수십억 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못 담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요거를 뭐 한 주씩 뭐 두 주 세 주씩 이렇게 담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면 선택폭이 좀 더 확실하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죠. 근데 여기를 다 본다고 막 수십 종목에서 바이오를 선택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실체 있는 것만 보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티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흔들릴 때 잡아가세요. 오늘 원전 관련된 게 뭐가 있으면 오클로라고, 아마 저와 좀 이제 함께 좀 연을 맺고 계셨다는 분들은, 제 오클로도 우리가 19불에서 더블 그 이상 나왔었잖아요. 오클로 미국 주식입니다. SMR 관련되고, 얘가 샘 얼트먼이 오픈 AI 샘 얼트먼이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오클로예요. 제가 SMR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또 두산 에너빌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여러분 TSMC 아시죠? 반도체의 파운드리 해가지고 TSMC. 자, 원전계 TSMC가 바로 두산 에너빌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티는 지금 일단 뉴스케일 파워라고 SMR 관련된 이제 미국 내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얘 코드 자체가 SMR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지분 투자를 두산 에너빌티가 1조 100억 달러인가? 1조란다. 꽤 천 몇 억? 아주 꽤 많은 이제 자금을 2019년부터 이제 투자를 했어요. 지분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죽이기는 대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테라파워랑 엑스에너지인데, 테라파워 요거는 또 어디랑 연결돼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리고 나서 뭐 엑스에너지도 있고, 여기 또 오클로에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거에 대한 죽이기 공급 가능성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이게 6만 원 단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바닥을 저점을 확인했어, 쌍바닥.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새롭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또 외국인들 최근에 물량을 좀 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봐드릴 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닥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파란 선이 잠시만요.
너무 땡겼잖아 이거. 그렇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파란 선이 외국인이에요. 많이 팔았죠. 이 외국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은색 개인이에요. 많이 샀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리네요라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1, 2개월 준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통 한 최소 2년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집을 들어간 거예요. 네. 잠시만요. 뭐야,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간 건데, 자, 보이시죠? 이 눌린 박스권 흐름일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비중을 키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이제 팔긴 했어요, 좀. 근데 아직도 물량을 한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고 털고 재차 여기서 물량 잡고 65,000원, 67,000원 돌파 시, 그리고 여기 안착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다시 한번 7만원 돌파하면 다시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SMR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체코 관련된 부분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중동, 폴란드 이런 부분 관련 루마니아 등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 사이클이 이제 단발성으로 나온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산업에 있어서 자, 두뇌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심장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중심은 바로 원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변동성에 오히려 제가 좀 잡아가고 있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그리고 하나오션이 오늘 대만 쪽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 LNG 선이죠. 보시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런데 좀 이제 부정적인 소식도 하나 같이 동반된 게 파업이에요. 파업. 자, 한쪽당 3,100억 원, 2.2조 원 잭팟이 터졌다. 대만 컨선 수주 앞둔 하나오션. 이 경쟁사 HD 현대중공업을 제끼고 우선 협상대로 선정된 거예요. 우선 협상대로 선정된 건 거의 뭐 채택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이 저는 뭐 괜찮다. 지금 컨센 대비해서는 컨센 정도 나와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자리 지키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선도 지금 좋습니다. 근데 기자재에서 제가 현대마린 엔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5만원 다시 돌파해주고 방향성이 좋고, 이건 지금 55,000원까지 보면은 돌파 후에 슈팅 나오면은 아직도 한 10% 정도 먹을 권이 있다. 다만 이제 5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마린 엔진, 조선 기자재 좋습니다. 방산까지 좀 담진 않으려고 하는데, 방산도 뭐 현대로템 이런 거는 자리 잘 지키고 있어요. LIG 넥선이 뭐가 있죠? 지금 이게 붙은 게 MSCI 8월에 정기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패시브 수급을 인덱스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근데 이미 마음이 오르고 그런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전력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다시 계속적으로 지금 100만 원 위에서 유지되고 있고, 얘도 지금 뭐 MSCI 정기 편입이 될 그런 후보로 좀 계속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일진전기도 저는 이제 실적이 얘가 수출 데이터 제가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얘도 조금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둘림에 고민했어요. 이거 좀 살까 말까? 이걸 좀 입질 좀 해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주말에 한번 좀 체크를 더 해보고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에 안 뜨거나 월요일에 눌리면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자, 로봇은 성장 관점에서 제가 로보티즈는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고 해서 로보티즈 잘 팔았습니다. 우리 잘 정리했습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잘 정리했어요. 근데 물론 뭐 여기서 시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튈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딱 5일선 자리 잡고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런데 저는 로봇 지금 보시면은 요놈
수급 관점에서는 요 놈이 지금 매집이 안 빠졌어요. 하나도. 그리고 상승 이후에 수급이 안 빠졌죠. 돌렸죠. 그리고 기준선 상단 돌파하기 위한 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눌렸다 간들 결국에는 방향성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도 하반기에 다시 우리 계속 꾸준하게 봐야 돼요. 피지컬 A 관련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좀 시세 안 나지만 느리지만 SPG 요것도 좀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다. 아직 느려요. 근데 느려서 그렇지만 아니면 나 모르겠어 하면은 레인보우 딱 여기까지. 네. 왜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어제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 무죄 선고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로봇이 어딥니까? 그리고 또 사실 휴머노이드의 국내 대표적인 로봇 대장이 어딥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자리 좋죠. 네. 안정권에서 요거 잡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네. 뭐 27만 비싸다. 아니 여러분 어차피 투자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2,000원짜리 여러분 한 수천조 사봤자 결국에 200만 투자하면 여기 10주 사는 거랑 그 10주 사는 거랑 10% 가면 똑같아요. 수익은. 그러니까 물량을 어떻게 더 잡아서 키워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화장품이 지금 APR 이런 게 좀 차익률 좀 나왔었죠. 그런데 전 아직 뭐 실적 나오고 하는 그 관점까지는 좀 보면서 잠물량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17만 시켰고 5일선은 걸쳐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주도 업종으로 봤을 때 실적 관점에서 휴메딕스도 괜찮고 지금 실적 관점에서 제가 좀 이제 밸런스를 잡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되고 오늘 뭐 차익 매물 좀 나왔는데 알테오젠 오케이, it's okay. 네, 괜찮아요. everything's okay. 괜찮아요. 물량 소화 잘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어제 급등 대비해서 요 정도면은 괜찮 훌륭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흔들었지만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신고가 어쨌든 나왔고 나서 5일선 걸쳐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다만 제가 하나 또 걱정해요. 제가 늘 이격에 대해서 벌어진 거는 결국에는 이격을 한번 좁히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준 물량을 잡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이격 소화하는 거 봤을 때 그때 다시 또 물량을 다시 태워서 그렇게 좀 키워 나가는 거 이러한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뭐 보로네 이런 거 다 괜찮고 지금 종목들 어쨌든 중심. 그러니까 바이오는 괜찮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다음을 보자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로봇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원에서는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본 있는 부분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근본 혹시 실적이 이건 괜찮은 건데 이상 수급으로 갑작하게 막 변동성이 나와 그런 거는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자고요. 이상 오늘 코드블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고 우리도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네. 이 흐름을 그러니까 제가 딱 이상적인 부분 물론 뭐 100% 다 먹으면 좋죠. 맨날 위에서 놀면 좋아요. 이 기준점 우상향되는 기준점보다 맨날 위에서 놀면 좋아.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전체 계좌가 이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네, 주말 푹 쉬시고요. 주말에 또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뭐 종목 관련된 부분에서 있으면 영상 업로드해서 또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